심지어 이렇게 뭉텅처럼 뭉텅을 노렸나요? 상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많이 영감 받았던데요 지금? 맥형입니다. 오늘 인천 송도에서 아구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텀벙이라는 매장에 왔는데요. 매출 부진 때문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프랜차이즈 아구찜 매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매출이 가장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오픈업 기준으로 한 5천 정도 찍고 있고 또 메뉴 구성이랑 가격이 거의 지금 텀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QSC잖아요. 제품의 퀄리티, 가격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어디에서 문제인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제가 포장 주문 했거든요. 찾아가지고 매장 가서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인천 송도에서 아구찜 전문점 운영하고 있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했었어요? 이전에? 원래 외식업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했었고요. 주방 일을 시작한 건 20대 중반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잠깐 다른 일도 해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외식업에서만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전 오늘 만나 뵙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수많은 창업 아이템 중에 왜 아구찜인지. 원래는 배달 전문점을 짧지만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아구찜. 짜그리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 좋은 기회가 돼서 양도양수하게 됐고 대부분의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깃집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프랜차이즈랑 계약도 했었어요. 계약도 했었는데 상권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가맹을 해지하고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송도에서 장사를 했을 때 고깃집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176개가 있더라고요. 고깃집이. 네, 이 송도에 홀로만. 근데 되게 조그만한 아구찜집이 하나 있거든요. 꾸준히 저녁 타임에는 두세 팀씩은 꼭 있더라고요. 홀 매장인가요? 테이블이 5개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관심 있게 보다가 송도에 아구찜 전문점이 몇 개인지 한번 검색해봤는데 5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시발점은 너무 좋아요. 입지론, 적지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입지론 같은 경우는 내가 창업 아이템을 다 선택해놓고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고 적지론은 상권 자리를 봐놓고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반대로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적지론에 비슷한 창업을 하셨는데 아구찜 오케이 좋은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건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공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임대료도 높고 그래서 여기다 굳이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데다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가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맥형님께서 알려주셨던 상권 분석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해보니까 억대 매장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객수라든가 수요가 적진 않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가 나왔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템이 적은 거는 그만큼 절대 수요가 좀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 장사를 하는 느낌인데 바깥에서 확실히 끌어와야 되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고깃집이 뭐 아까 170개가 넘으면은 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장을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시장은 정말 블루오션 시장인데 블루오션 시장에서 레드 돛담배를 띄우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리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홍태탕도 마찬가지고 구리에 가면 시골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뭘 파는 거야 도대체 한데 거기에는 10년 20년 엄청 오래된 노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 식당은 동태탕을 팔고 정말 맛있고 가성비 좋고 푸짐한 곳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뭉텅처럼 뭉텅을 노렸나요? 상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많이 영감 받았던데요 지금? 뭉텅처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서 뭘 파는지 다 알잖아요. 브랜드 파워가 생겨서 사람들이 진입이 쉬워진 건데 반대로 텀벙은 직관적 상호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음식이 인정받으면 텀벙이 브랜드 파워를 엄청 낼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사장님이 한 50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장사를 여유 있게 할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서 제가 하나씩 정리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익스테리어였어요. 지금 바로 앞에 경쟁 점포 생겼는데 저기 상호가 뭐예요? 코다리 넘버원 또는 어디에 써 있어요? 앞에 한자로 써 있더라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저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그맣게 써 있고 상호 자체가 코다리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아구찜, 봉태탕 뭘 파는지에 대해서 음식명을 명시해놨죠. 그러니까는 팔 수 있는 상품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하나플렉스로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시인성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컨셉틱하게 갔어요. 대중적인 아이템을 컨셉 있게 가면은 쉽거든요. 접근하기가 젊은 층은 더 어렵고
연세 있는 분들은 컨셉에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교집합이 없어요. 근데 여기 딱 들어왔는데 아구 후라이드를 팔고, 플레이스를 딱 들어갔는데 동영상에 짜파게티 영상이 나와요. 지나가는데 배너에 짜파게티 메뉴가 있어요. 점심 장사도 그렇게 주력하는 게 아닌데 점심 메뉴가, 식사 이름이 뭐죠? 알곤 칼국밥입니다. 음식 자체가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너무 장벽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안 그래도 그거를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너무 컨셉추얼한가라는 게 사실 저 배너도 만들어 놓고서 후회했어요. 전문점 느낌도 떨어지는 것 같고,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설정한 주력 고객은 30, 4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실제 고객층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5, 60대 남성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엊그저께 어르신 두 분이 오셨는데 메뉴판을 보시고 지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좀 너무 퓨전 같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기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매장이 주력 고객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고치면 다 고쳐야 되니까 다 고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음식을 하나 포장해 왔어요. 중요한 거는 음식에서 지면은 복구가 안 돼요. 이 부분에서 먼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포장을 했고요. 참고로 제가 외부를 한번 찍었거든요. 텀벙이라는, 그리고 옆에 무슨 레스토랑이라고 써있나요? 아구 레스토랑. 아구하고 레스토랑이 어울리는 합성어인지 모르겠지만, 아구 레스토랑, 텀벙.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텀벙이 뭐지? 아구 레스토랑? 연세 있는 분들이 보면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짜파게티 팔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였으면 그냥 파나플렉스 간판을 코다리처럼 그냥 텀벙, 아구찜, 그리고 무언가 메뉴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다 추가하면은 동태탕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알고니가 있기 때문에 동태탕만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텀벙, 아구찜, 동태탕. 왜냐면은 아구찜은요 저녁 메뉴거든요. 이걸 약간 밥 메뉴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핵심 재료인 알과 고니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국수랑 결합하려고 하고, 근데 대중성이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알고니 칼국수를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어볼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브루스터 하는데 알고니가 듬뿍 들어있는 옛날 양은 냄비에 동태가 올라가서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반찬으로 콩나물하고 김치만 줘요. 오뎅하고. 그러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로만 해도 점심 메뉴에 전문성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거고, 저녁 메뉴에는 그냥 아구찜 집중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분명히 저희 가서 먹어보고 여기 와서 먹어보겠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신 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그 정도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텀벙, 아구찜, 하나플렉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시인성 차이가 나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요 간판을 볼 때와 제가 바꾼 간판을 볼 때 여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 익스테리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못 알아보게 글씨가 칼국밥, 점심 특선 이러잖아요. 지금 점심 메뉴가 강하지 않은데 어필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한데, 만약에 동태탕 같은 게 들어오면 시골 동태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이밍을 달리 해가지고 양은 냄비에다가 해가지고 잘 되는 집을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그걸 차용해서 좋은 식재료 써가지고 하면은 되죠. 정통적인 걸 가지고 컨셉에 맞는 용기에 담아서 내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그런 거에 더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일단은 이거는 제가 포장해온 아구찜이고, 가격은 1인으로 24,000원. 이건 얼마죠? 저희가 포장 할인 들어가면은 25,000원. 여기 시켜보셨나요? 수도 없이 먹어봤죠. 수도 없이 먹어본 티가 나네요. 용기까지도 다 수도 없이 벤치마킹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음료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음료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음료가 따로 없습니다. 소스가 두 종류가 들어가네요. 저희는 요거 와사비장이랑 혹시나 매워하실 수도 있어서 화이트 소스를 따로 만드는 게 있어요. 아구 살을 찍어 먹을 수 있게. 그거 하나가 같이 나갑니다. 김이 하나 올라갑니다. 김 똑같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치킨무가 들어갑니다. 치킨무 있나요? 저희는 국내산 백묵은지를 좀 쓰고 있어서 묵은지 나쁘지 않아요. 드셔보셨을 때 사장님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입은 맛있었어요. 이게 찜 요리가 양념이 되게 다 강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뒤끝맛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한 게 항상 이 찜 요리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첫 맛은 맛있지만 끝맛이 조금 텁텁하고 느끼하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그거를 조금 많이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구찜 만드는 거 어디서 배우셨나요? 네, 잠깐 배웠습니다. 어디 전문점에서요? 네. 돈 내고? 아니요, 학교놈으로 배우고 레시피 개발만 매장을 만들기 전에 8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한 노력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고니 먼저 먹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근데 박빙이다. 지금 섞이면은 어디 거여지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각각을 먹었는데 이게 한 집에서 온 것 같은 느낌? 배웠다는 식당이 여기 아닌가요 혹시? 근데 프랜차이즈는 배우고 싶어도 이제 레시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이건 진짜 어렵다. 맛의 모티브를 잡을 때 아구찜은 요즘 사람들도 좀 좋아할 만한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기 장점도 따라하고 싶어서 조금 가다 보니까 이쪽이랑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여기가 진하다고 했는데 저 오히려 이게 더 감칠맛이 더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와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못 잡아. 그 정도인가요? 둘 다 맛있고 차이를 못 느낄 정도 맛인데 사장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전 뒤로 갈수록 약간 싱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뒤로 갈수록 감칠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오픈하고서 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객분들 피드백들을 많이 여쭤보고 떡사리도 들어가요? 아구찜이 먹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양념이 떡이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저는 떡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얘가 과하게 퍼지거나 하면은 얘가 컴플레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이 매장이 배달로만 5,500에서 6,500을 찍더라고요. 오픈업 기준으로. 사장님 2천만 원 언더잖아요. 12월, 1월, 2월 세 달 했을 때 평균 매출이 2,300, 지난달이 3,200 좀 안 나왔어요. 지난달에 그래도 좀 감사히 배달이 비중이 얼마예요? 여기는 배달이 100%고 네, 저희는 71%, 29% 나왔어요. 정확히 29%가 배달. 천만다행인 건 제가 메뉴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데 메뉴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항상 일정해요. 영업시간은 일정하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고객과의 일정한 약속인데 네. 개인 매장은 더 중요해요. 브랜드 파워가 없으니까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일정하게 열고 닫고 해야지만 올라가는 매출이 힘받고 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약속을 지켜야지만 고객이 계속 재방문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구성이나 조합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타겟을 바꿀 건지 아니면은 간판을 바꾸고 메뉴를 다듬고 할 건지 이게 이제 사장님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심 장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으세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보통 여기 장사하는 곳들이 점심에 만석을 채우나요? 만석이 있는 곳이 저녁엔 고깃집인데 점심엔 백반집처럼 다양한 메뉴 판매하는 집이 하나 있고 저기 유명한 쭈꾸미 볶음집 하나는 이제 점심에 웨이팅 길게까지 하는 집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점심에는. 점심에 많이 팔면 얼마 팔아요? 제일 많이 팔아본 매출은 40만 원까지 팔아본 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가 점심 메뉴를 저희가 탕으로도 지금 바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구탕이랑 알고니탕 1인식으로 냄비에 여기 로스터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좀 고민인 거는 저희가 점심에 10만 원, 20만 원 매출이 사실상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포스코라든가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절대 혼자 안 오시잖아요. 직장인분들은.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알을 못 먹거나 해산물을 잘 못 먹으면은 여기를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점심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차라리 그냥 뒤로 미루는 게 영업 시간을 4명 중에 1명이 못 먹어서 못 오는 걸 고민하기보다 예를 들어 1명이든 2명이든 이 메뉴가 좋아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받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못 올 사람들을 미리 고민하면서 점심 메뉴를 변경하거나 메뉴를 더 추가하거나 내지는 점심시간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거. 전 이게 참 아쉬워요. 모든 고객을 만족시켜 주려고 막 하시다 보니까 메뉴 구성이나 조합도 파생 메뉴가 상당히 많고 이 안에 떡이 들어가는 모습도 모두를 만족하고 이왕이면 좋은 거 하는 게 악수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포스코 빌딩인가요 이게? 오크우드 호텔인데 포스코가 저기 들어가 있죠. 그게 오피스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심 장사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점심 장사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장님 판단하시고 이 아구찜은 어쨌든 저녁 메뉴예요. 저녁의 효율을 높이려면 좀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메뉴 구성은 젊은데 메인 메뉴 자체가 젊지 않죠. 아카데미 와서 이제 교육받았던 친구 중에 하만의 아구찜이 있어요. 거기는 주된 고객 타겟층이 20대에서 30대예요. 원하는 타겟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죠. 거기하고 차이점이 뭐가 가장 큰 줄 아세요? 저는 인테리어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인테리어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타겟을 설정하고서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구의 뼈 있잖아요. 이걸 발랐어요. 순살로만 나가요. 그냥 먹으면 수록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먹는데 식감도 좋고 밥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분위기가 하얀색 테이블에 허가인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또 오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죠. 만약에 타겟을 젊게 가져갔으면 메뉴도 젊은 사람들을 기호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나. 자 그러면 이제 젊은 층으로 타겟을 우리가 잡는다고 계산했을 땐 파생 메뉴 괜찮고 한데 메인 메뉴 접근성 쉽게 하기 위해선 또 많은 노력이 들잖아요. 저는 아예 여기가 50대 60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지금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60대 남성 이렇게 타겟을 설정했다면 그들이 들어오게 편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만약에 투자해야 된다면 간판에 투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메뉴를 접근하기 쉽게 군더더기를 제거해 주세요 해요. 저기에 있는 메뉴들 감자전이나 후라이드나 이런 게 너무 퓨전
저런 메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구찜은 별로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다 지워지고 딱 대표 메뉴만 2개 내지 3개 빵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식당이 되는 거죠. 여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장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짜파게티 사장님 왜 이렇게 애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배너도 플레이스의 동영상도 서감생 소금구이의 그런 돌판에 올라가는 퍼포먼스가 있으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어떤 퍼포먼스가 있나요? 저거를 시작한 지가 저희가 2주가 좀 안 됐어요. 아마 맥형님 영상 올라온 게 한 3주 되지 않았나요? 제 영상이 정말 심각한 방향성을 어긋나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반성을 좀 하면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구찜이 보통 하얀색 접시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중간에도 끓여 드실 수 있게 로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고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던 거죠. 이 아구라는 녀석은요 대단한 녀석이에요. 수요가 그렇게 폭넓진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했던 그런 음식이잖아요. 고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켜줘야 돼요. 옆에 너무 파생 메뉴가 많잖아요. 술집에서 아구찜 파는 것 같아요. 전 그 느낌이 가장 커요. 인테리어는 크게 간섭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이런 인테리어가 저는 편하게 올 수 있는 식당의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데 팔고 있는 상품들, 간판 이런 것들이 자꾸 전문성을 해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해봐야지 보통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게 많은 거는 주 메뉴가 별로니까 다른 데다 힘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확실히. 여기 앞에 아귀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귀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일러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밑에? 맛있게 생겨야 되는데 너 여기 오지 마 해서 막 부적 달아놓은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제일 고민이 사실 외관이에요. 외관만 크게 돈 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전면이 그래도 좋아요. 크게 해서 하얀색 파나플렉스 간판에 텀벙에서 물결 푸른색으로 해가지고 아구찜 내지는 팔 수 있는 상품을 명확하게 적으면 어쨌든 상호가 텀벙이니까 사람들이 간결하게 말할 땐 텀벙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구찜, 아구탕 판다는 걸 명시하니까 알고선 올 거란 말이에요. 올 수 있는 걸 좀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배너를 해야 된다면 개인적으로 점심 메뉴에 양은 냄비 찌글찌글한 거 세월의 흔적이 있는 그런 걸 딱 해가지고 오면은 2인이요 3인이요 인분만 받아가지고서는 넣고서는 나가서 끓여 먹는 거 그렇게 하는 점심이 되면은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점심은 인분 단위 아구탕, 알고니탕으로 지금 바꾸려고. 탕 괜찮아요? 그것만 흔들리지 마세요. 탕이 예를 들어 더운데 여름엔 어떻게 하지? 해산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사계절을 걱정하고 다양한 대중들을 고민하다 보면 넣을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걸 오히려 넣게 돼요.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항상 현타가 오는 거는 10,000원 받을 거야, 11,000원 받을 거야. 이거 한 테이블에 3명이 왔다고 계산했을 때 여기 테이블 수 해가지고 딱 하면은 많이 해야 뭐 하루에 100만 원 팔 텐데 추가 인원이 몇 명 들어와야 돼? 2명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계산해 보면은 내가 왜 장사하지? 점심 장사? 이러면서 이제 저녁으로 가는 거죠. 사실 점심 장사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고깃집들은 마음 편하게 점심 장사해요. 저녁에 기본적으로 고기를 먹고 단가가 나오니까 점심을 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저녁이 흔들린 상태로 점심을 하려고 하니까 모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배달을 경쟁력 있게 하는 게 5,000 이상 6,000 이상 매출을 팔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시장을 한번 개척하는 거 저는 똑같은데 왜 고객이 여기다가 더 많이 시킬까? 상호가 그냥 텀벙이라고 있어서 이 메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전문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배달로도 궁금한 거 있나요? 아까 점심 말씀하신 거에서도 아구탕이랑 알고니탕으로 1인분 단위로 바꿀 때 저런 탕 종류 동태탕도 마찬가지지만 2인분부터 주문을 받는 가게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1인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고민인 거는 10,000원으로 받을 거냐 12,000원으로 받을 거냐예요. 1인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점심은 그냥 고깃집처럼 가버릴까? 라는 생각은 해서 그냥 10,000원으로 팔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적게 남더라도 고객들이 더 와줄 수 있고 차라리 저도 마음 편하게 점심은 좀 덜 남더라도 인분 단위로 저렴하게 가는 게 좋을까라는 제 생각이 괜찮은 건지. 여기는 저렴한 가성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여기서 예를 들어 12,000원 받으면 분위기상 비싸다는 느낌 확 올 것 같아요. 그냥 점심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저녁 메뉴 홍보하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 못하고 점심 안 될 것 같아. 포기할 수 있는. 꾸준히 해보려면 일단은 진입장벽을 낮춰놓고 추후에 구성과 조합을 바꿔서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그런 시도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자꾸 동태탕을 이야기하는 거는 점심과 저녁을 결합할 때 이 메뉴 조합이 나쁘지 않아서요. 저기도 그러잖아요. 아구찜 파는데 동태탕 같이 팔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메뉴란 말이에요. 점심과 저녁을 담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장님 여기 안에서 재료를 파생해서 메뉴를 뽑으려고 자꾸 하시니까 점심에 와서 먹었던 알고니가 저녁에 아구찜으로 나오면은 아예 이탈이죠. 이거는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처음에 창업할 때 대박을 노리지 않았어요. 한 중박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절대 안일하게 창업한 건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갈 수 있는 매장, 그리고 개인 매장이다 보니까 잘 해낸다면 오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상권이 결국에 운영이 되고 있는 매장들은 공실 아니면 오래된 매장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송도가. 그런 오래되는 매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도 송도에서 아구찜하면 선봉이지라는 딱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많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와서 긍정적인 거 3가지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맛있다. 두 번째는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거. 늘어난 파생 메뉴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사실 빈 시간 앉아서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할 텐데 빈 시간마저도 SNS 어떻게 찍어서 팔로워를 늘려볼까, 조회수를 키워볼까 노력을 계속 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저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세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되게 맛있게 좋아하시는 메뉴예요. 아버지 썰까지 나왔어. 야, 아구사이를. 저도 심지어 여기서 제가 포장해서 집에 가져와서 이제 먹어요. 좋아요. 저분 잘 잡고 하지 않으면 텀벙 어디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과 으쌰으쌰 해서 지금은 매출이 3천 정도 나오는 매출이지만 2배 정도 올릴 수 있는 텀벙이 되도록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